안녕하세요. 인천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덴마크에 있는 삼소섬이라고 하는 친환경 섬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될 수 있었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았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122쪽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이 가지고 온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으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같이 한번 펼쳐보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변화 발전된 도시로서 울산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한 세상 너무 그레이한 매일 밤 회색 하늘이 질려서 딴 데로 가 Why your problem? 우린 달라 With a UCD 갱도시를 바꿔요 내 flow so green like 친환경 울산처럼 가졌어 자연 바다를 가까이에 플루토 먼 스페이스 on 좁은 밤보다 작진 곳 yeah one 함 세워보자 one 도시 가로질러 흘러가는 강도 펼쳐져 있는 자연 모두 알게 될걸 그 꽃도 걸어도 발 닿는 데마다 그림이 펼쳐지는 걸 더는 아니야 꿈 회색 도시는 끝 더 좋아질 거란 걸 우린 알고 있거든 누가 마다하겠냐고 with a 울산 city boy 너만 몰라본 것 같아 with a king boy yo 이런 도시 없었잖아 그치 굉장히 즐거운 음악이 깔려있는 그런 영상이었죠. 과거에 울산은 공업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환경 도시로 완전 환골 탈퇴를 선언한 그런 도시가 되었죠. 현재 생태계 보고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강이 바로 태화강인데요. 이 인근에 굉장히 많은 공원이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시 복원이 되면서 현재는 생태계 보고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은 생태 도시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마을로 유명한 남구의 구슬마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친환경 도시 성대골이라고 하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마을도 있는데요. 몇 가지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란 서울시 온전하나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성대골은 서울시 상업 이전부터 에너지 전환 활동들을 진행해 왔었고요. 착한 가게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의 에너지 교육 계속 나가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학교 옥상이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 독서실, 또 종교시설, 주민센터, 치안센터 운행 이렇게 굉장히 마을에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모이는 곳 전체로 태양광을 올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하려고 하고 LED 교체라든지 에너지 절약 교육 진단 활동들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활동의 거점을 마련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에너지 관련된 정보, 제도라든지 지원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25곳 정도를 지속적으로 에너지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교육 그리고 에너지 시설 등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하고 생산하고 참여한다는 것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지역에 있는 에너지 공동체라든지 또 취약한 부분들을 살피고 스스로 에너지 소비만을 하는 소비자로서만 살 게 아니라 생산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역할을 더 수행하고자 해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활동이 결국은 그 마을에 대한 어떤 살림살이 또는 마을 주민들 간의 협력, 서로 보살핌, 의지가 되고 배려가 되는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에너지가 마을을 살리고 마을이 에너지를 살리는 기후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11개의 특별한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그중 성백골은 에너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새들린 마을은 에너지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십자성 마을에서는 절전회관을 만들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합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서울시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의 시대, 멀지 않아 보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기까지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현재 경기 지역엔 10곳이 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10배로 늘어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43가구가 모여 사는 고양시 빙석촌. 집집마다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각 가정에서 가전 제품을 돌리고 불을 밝히는 등 일상생활에 쓰입니다. 한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월 평균 10,000원대. 쓰다 남으면 이월되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에도 요금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는 경우에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친환경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갈 가능성이 없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자립 시설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관련된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춰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주민들이니까요. 환경 보존의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범해 보이는 서울의 한 마을. 여기는 에너지를 아껴 쓰는 성백골 에너지 전환 마을입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에너지 전환 마을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태양광 지별판에 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매달 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에어컨 있잖아요. 마음 놓고 틀 수가 있어서 좋아요. 안 그러기 전에는 그냥 저걸 한번 틀려고 맨날 아유 전기세 나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저 태양열 하고 나서는 그걸 아직 그냥 마음 놓고 튼다니까요. 에너지 전환 마을의 에너지 절약법. 이번엔 보일러에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집이 요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보일러를 틀면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방이 안 뜨셨거든. 근데 지금 노후한 보일러에 설치한 분배기가 방마다 고르게 열을 분산시킵니다. 이거 골고루 뜨시지. 진짜가 저게요. 진짜 방 골고루 뜨시지. 설치 비용이 부담스럽진 않을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원래 35만 원이에요. 근데 서울시에 10만 원, 또 동작구에서 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20만 원 은행에 넣어도 이자 별로 안 나오지만 우리가 2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월 최소한 4, 5천 원의 이득을 보니까 그 한 3년만 지나가면 우리 투자 대비 다 뺀다. 그러고도 우리가 앞으로 더 15년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이제는 마을 안 상가들도 활발하게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착한 가게입니다. 가게를 어차피 운영하고 할 거면 환경에 좀 더 보탬이 되게 그렇게 에너지도 아껴 쓰고 좀 더 나은 에너지를 좀 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기존의 전구를 LED 전구로 바꾸고 냉난방을 끄는 등 에너지 전환과 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착한 가게도 벌써 200곳이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한 40만 원대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 에너지하고 환경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에너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오염됐냐, 오염되지 않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건 정신이죠. 철학이고. 네. 그런가 하면 에너지 전환 상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에너지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은 모두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절약해주는 상품인데요. 슈퍼마켓도 역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쓰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쓰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거죠. 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인데요. 충분히 전기를 쓰면서 동시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난방도 히터 대신 펠렛 난로를 이용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난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 이만한 절약이 없는데요. 겨울 내내 펠릿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겨울 한철 한 보통 11월, 12월, 1일, 3월달까지 되잖아요. 한 4달 정도 하는데 한 1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네. 에너지 활동가를 자초한 성대골 주민들. 이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와 홍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왜 에너지를 아껴야 될까? 이 마을에서는 왜 에너지를 아끼는 일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알리고 있을까? 태양광은 왜 다는 거지? 이걸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 시간도 있습니다. 태양광 저걸로 햇빛을 모아둘 수 있어요? 네, 태양이 쨍 비칠 때 저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해 놨다가 저기다가 핸드폰 배터리처럼 저장 장치를 연결해 두면 저장을 해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답니다. 아이들은 과연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다면 판도라 영화처럼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 사람들이 위험해지고 환경이 오염됩니다. 지금도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전기와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를 더 절약할 뿐만 아니라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위험에 될 수 있고 자연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미래의 주인이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연환경을 좀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아껴 쓰고 이런 교육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이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전력과 난방 등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남은 에너지를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관광산업까지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마을은요. 태양광 패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채꽃밭 있죠? 유채꽃에서 짜낸 기름으로 바이오 디젤이라는 연료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도 보입니다. 이런 마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전기요금 걱정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이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발전소가 만들어졌을 때 마을에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수력발전소가 마을에 세워졌을 때는요, 상류에 수몰지구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가둬둬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내가 살던 고향집이 물에 잠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재가 수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문화재를 해체해서 다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집트 나일강에 가면 아주 거대한 댐이 건설되면서요. 아스완 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될 뻔했던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아부신벨 신전을 통째로 들어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겼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천 생태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류와 하류를 오고 가던 물고기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뚝으로 막아버리면서 상류와 하류 간의 순환이 완전 단절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가 아주 크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력 발전소가 위치하게 되면 늘 거대한 호수가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침이면 새벽마다 안개도 자주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기온도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음이 살짝 얇게 얼으면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력 발전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조제 부근의 해안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갯벌을 막아서 인공 호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갯벌 생태계는 파괴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조개를 캐거나 낙지를 캐거나 다른 활동을 하던 주민들이 어획량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물들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썩어서 인근 지역에 악취를 풍기거나 아니면 뭐 물이 진짜 그야말로 썩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에너지만 하나 더 살펴본다면요.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되는 옥수수나 콩 등의 곡물 가격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국제적인 옥수수 가격이 3배로 상승을 했어요. 뭐 콩도 마찬가지죠. 3배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식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옥수수를 사료 작물로 먹고 있는 뭐 돼지라든지 하는 가축들의 육류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은 육류의 가격 상승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곡물의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토양이나 수질 오염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생님 PPT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풍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는요, 굉장히 거대한 바람개비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돌 때마다 움직이는 거대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인근에 거대한 인공적인 바람이 더 많이 불면서 새들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철새들에게 흐름에 방해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이 가지고 온 변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